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 전 세계 3위, 아시아 국가 1위, 일본을 제치고. 아내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60대 남편분들 가지고 영감하는데 아닙니다. 밖에선 청년짓 합니다. 제가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외도했다고 소송하러 오셨는데요. 그 질투요. 아이고 제가 18살 때 느꼈다 질투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남편분 입장에서 이제 아내분은 뭐라고 하면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고 밥 안 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차려도 시원 냉장고에 있는 거. 용돈 20만 원 주고 살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기운도 이렇게 없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런 부분에 아내분한테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복수하는 분들이 누가 더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아내분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일단 남녀의 차이가 1차 성징을 보이는 뭐 중학교 무렵, 사춘기 무렵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게 여성이 갱년기를 앓게 되는 40대 중반부터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혼 연령대 통계를 보면은 45세에서 55세 사이가 가장 이혼율이 높아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갱년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황혼 이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40대 이혼 높은 이유가 남편의 부정이 외도예요. 어쨌거나 남편분들이 이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즐기고 외도를 바깥 생활을 즐긴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왜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갱년기쯤에 이르다 보면 아내분은 성욕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근데 신체적으로도 성관계라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성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흔한 농담하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아내분들에게 동지애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을 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런 부분을 의식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남성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서히 성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성기능 개선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유지되고 오히려 더 집착을 하는 경우도 꽤 늘어나요. 여성분들은 성욕이 떨어지면 안 하고 싶은데 남성분들은 나의 성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에 집착을 해서 남성성을 확인하려고 드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제 문화도 문제인데 남자분들이 이제 은퇴 나이가 빠르시잖아요. 지금 60대 얼마나 남자분들이 젊으세요. 아내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60대 남편분들 가지고 영감하는데 아닙니다. 밖에선 청년짓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 나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친구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너는 애인 없니? 그런 모임을 갖고 아주 공공연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셔서.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안 되니까 남편도 안 되려니 하고 안심하고 계시는데 밖에 가는 남편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외도로 이어지게 되고 등산을 같이 가거나 춤을 같이 배우거나 뭐 취미를 같이 하거나 뭐 골프를 같이 치거나 이런 생활을 여성들과 하면서 성관계를 아주 왕성하고 계신데 집에서 아내분은 모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다 알고 나면 엄청나게 분개해요. 왜냐하면 비록 내가 당신과 성관계는 안 하지만 나의 남편이라는 그 사람은 아닐 거라는 신뢰감, 배신감은 안 늙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날 사랑할 거라는 그 미련도 안 늙었어요, 아내분.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했을 때 비록 내가 남편과 성관계는 안 하지만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남편은 그걸 몰라요. 취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뭐 질투도 없어지지. 질투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외도했다고 소송하러 오셨는데요. 그 질투요. 아이고 제가 18살 때 느꼈다 질투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 질투 안 늙어요. 몸하고 다릅니다. 남편분을 향한 아내의 분노가 이제 이혼 소송을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남편분 입장에서 이제 아내에 대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진짜 남편분들이 또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외도를 했어. 그리고 여자가 생겼어요. 아내분은 뭐라고 하면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고 잔소리하고 돈 안 주고 밥도 안 해주고 애들도 날 싫어하고 그러다가 어머 너무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여성분을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 여자 호적에 올려주고 싶어요. 나 죽어도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겠어요. 내 마지막에 인생의 목표 이러고 오신다니까 저한테 이혼시켜달라고? 안 됩니다. 이해는 해요.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요. 안 됩니다. 왜냐면 젊었을 때 같으면은 재판부가 핫한질 들이대셔가지고 우리가 이혼 판결을 안 준다고 하면 이들이 살을까? 고민해서 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이혼 판결을 내리시기도 해요. 하지만 황혼의 이혼에 있어서 그분이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아내분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도 받아야 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남편분이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도 나눠 가져야 되고 유책사 있는 배우자한테 특히 남편분한테 이혼 판결 안 줍니다. 이혼 판결 안 주세요. 왜냐면 아내분 입장에서 바람은 남편분이 펴놓고 아내는 축출이혼 당하는 거잖아요. 안 주신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러고 보내면 가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 대놓고 바로 앞에다 걸릴래요. 그럼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겠죠. 이런 분도 계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 인생을 하고 싶다고 이혼하겠다는 경우 꽤 있고요. 꽤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혼하시려는 경우가 전 재산이 아내분한테 있어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예금 다 전 재산이 아내분한테 있고 애들도 다 엄마 편이에요. 용돈 20만 원 주고 살으라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분 60대 얼마나 젊어요. 하다못해 뭐 치킨집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돈을 안 준다는 거 안에 꽉 쥐고 용돈이나 타서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기운도 이렇게 없고 어디 가서 친구들을 봐도 기운도 없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내분한테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혼이 이혼하면 무조건 5대5로 해라 희망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남편분이 이혼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외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갱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욕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내분의 외도는 굉장히 적은 대신 아내분이 전 재산을 가지고 그걸 권력처럼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 본인이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은 경우 근데 황혼이혼은 절대적으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향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황혼이혼 사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남편의 외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가 징조로 나타나게 되죠. 룰루랄라 밝아지고 굉장히 젊어지고 옷에 신경을 쓰고 귀가가 늦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 한 번도 안 갔던 출장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지 그러다 어쩌다 실수하면 철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또 돌아가세요. 이제 이런 걸 보이시게 돼요. 그리고 휴대전화 소리지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아내가 보기 오히려 딱 두는데 보면 전삭돼 있어. 그날 문자도 한 번도 안 주고받고 통화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 삭제하고 들어옵니다. 이상하죠. 또는 선별해서 삭제해서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요즘 또 진화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우연히 이제 발견이 되는데 남편분들이 황혼이혼쯤 되실 연세쯤 되면은 휴대전화 이거 잘 모르세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 3군데를 지워야 됩니다. 통화 최근 기록에서 지우셔야 되고요. 메모리 저장된 데서 지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휴지통에 들어가서 지우셔야 돼요. 휴지통을 못 지우셔가지고 아내분한테 휴지통에서 걸린 거야. 3군데 지우셔야 됩니다. 3군데.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하지 않던 휴대전화를 지운다. 특히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휴대전화가 또 하나 나왔다. 100%입니다. 이건 100%.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증상을 보이게 되고 아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동창회에서 외도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안 가던 동창회를 그리 자주 가네. 갔다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어머니 제사에 가야 되는데 그날도 동창회 갑니다. 이렇게 이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자꾸 관리하려는 성향을 가지는데 왜 동창에서 쉽게 외도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동창회 가보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50 먹어서 아이고 관절이 아프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너 중학교 때 찬반이었잖아. 너 그때 키 요만했는데 어휴 너 많이 컸다 야. 그리고 너 그때 어디에 뭐가 좋았는지 아는데 보조개 쏙 들어갔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15살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너무 젊어지고 너무 행복해요. 15살에 무슨 세상 고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처음 간 모임에서 남자분 나면 굉장히 경계하죠. 저 남자가 혹시 뭐 제비하냐? 나 돈 보고 하려는 거 아니야? 경계를 하게 되면 동창이야 경계 없습니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악수는 물론이고 볼도 만지고 치고 이렇게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너무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 동창 간에 옛날에 뭐 알러브 땡땡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동창 간의 외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급속도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까워지면서 동창 간의 외도가 아내분들이 상대보다 많아. 왜냐면 아내분들은 낯선 데서 모르는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면식범이죠. 면식범. 아는 사람들하고의 외도가 굉장히 많아서 동창들 간의 외도가 많고 안 나가도 뭐 이러면 아내가 자꾸 나간다. 갔다 오기만 하면 즐거워지면 좋은데 남편한테 자꾸 불만을 얘기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연세가 드신 아내분, 남편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분은 복수를 당하고 계시고 한 분은 복수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하고 있는 분들은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수하는 분들이 그걸 내가 복수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더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아내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황혼이혼을 할 정도 되면 사실 50 이후시잖아요. 복수를 당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 이제 60, 70 넘은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남자분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다 부정적이었어요. 남자분들이 집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분은 그저 애 낳고 살림한 거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아내분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는 아내분을 존중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진짜 막 했거든요. 밥 갖고 와! 밥상 맘 안 들면 이렇게 들러 엎기도 하고 자기가 바람 피고도 뻔뻔해서 어쩌라는 건데 너 그럼 나가 할멈으로. 그 당시에는 양육권도 여자한테 안 줬어요. 재산 분할 들어온 지도 90년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물을 머금고 참고 나갈 수 없잖아요. 돈도 못 벌지. 올림픽 전에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의 폭행이라 그랬잖아요. 바람만 펴? 때려! 욕해! 무시해! 거기다 시부모까지 가산해갖고 진짜 이거는 저 눈물 안 흘리고 들을 수 없는 사연들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혼 안 하고 버틸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빠득빠득 가면서 너 늙어서 보자. 네가 기운 떨어지고 나 때리니까 보자. 너 아들이 크면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아주 하늘 도끼를 품고 사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가 막 뻘겋게 막 돌기가 서드세요. 돌기가 듣는 저도 할 정도로 그분들이 일을 빠득빠득 하면서 너 늙어서 보자. 너 늙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안 줍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다 엄마 편 들어요. 밥 안 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차려드시오.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가 언제까지 밥 해줘? 나도 무릎 아파요. 차려드시오. 나간다 그러면 여보 옷 좀 그럼 저기 있잖아요.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줘. 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옷도 눈치 보고 끓이고 가고 밥도 그냥 차려드시오 아시나요?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꺼내서 통째 넣고 드시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가는데 돈이 없어. 친구들하고 가야 소주 얻어먹기만 해. 친구들은 좋아하시겠어요? 갈 데가 있겠어요? 갈 데도 없어. 구박 맞고 하루 집에 앉아있어요. 자식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사시게 되거든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복수한다고 생각 안 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직도 멀었어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당하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30년은 더 그러고 살아야 돼. 아니 두 분이 70세신데 100세 세대 연세는 어린애들인 얘기지 두 분이 5년 10년도 못 사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왜 그만하라고 하냐면 남편분은 좋아요. 아이, 잘못했으니까 그러고 살아도 뭐 그렇다고 죠. 그러나 아내분이 안 행복하시다니까요. 오셔가지고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대요. 재산 반 가져가겠다고. 근데 재산 반 가져가겠다고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랬고 된 얘기를 결혼할 때부터 얘기하신다니까요. 내가 살림살이 안 했다고 구박을 했고 첫 딸 낳았다고 구박을 했고 직장 가서 뭐 월급 갖고 왔는데 돈 안 기고 저축 안 했다고 구박을 했고 모임 나갔는데 옷 후질게 입고 왔다고 나를 구박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다른 여자들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주고 아주 그 얘기 다 들으려면 제가 7박 8일 잠을 새야 돼요. 그 얘기를 세상에 50년을 끌어안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본인이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걸 가지고 왜 용서하라고 하냐고 아내분들 발끈하시는데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불행하시니까 제발 놓으시라는 거. 어머님이 불행하시니까 왜 그걸 50년짜리 끌어안고 그러고 사시냐고. 이젠 놓으시고요. 30년 동안 아버님한테 돈 안 주고 애들이 구박하게 하고 빨래 안 해주고 밥 안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만했으면 갚을 만큼 갚았잖아요. 복수하셨다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복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도 당할 만큼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놓으시라는 거예요. 놓고 어머님이 스스로 놔줘야만 어머님이 행복해지세요. 그래서 놓으시라는 거고. 얼마나 사시겠어요. 아버님 용돈 좀 주세요. 그 연세 남편분들 밥 못해요. 젊은 애들도 못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어렵다니까 이 살림살이가. 내 구조가 안 돼요 이게. 여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밥도 아침 점심 아점 좋아. 아점 한 끼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어머님 거 돌릴 때 같이 빨래 좀 해주세요. 아버님 뭐 매일 갈아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애들이 봐왔잖아요.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 그러니까 어머님 편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애들 명절에 올 때 아버님한테도 용돈 좀 드리고 그래라. 전화 드리고 안부 좀 묻고 나오시라고 해서 설렁탕에다 소주 한 잔 사드리고 좀 해라. 이거 좀 하세요 좀. 그만큼 하실만 하셨어요. 용서하는 게 가장 큰 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어머님 거예요. 전부 지금 자식도 돈도. 아버님이 이제 좀 용서해 주시자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지금 특히 젊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부부가 살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돈만 모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애정도 신뢰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아서 애정하고 신뢰가 저축이 돼 있어야 서로 잘못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돈뿐만 아니고 애정하고 신뢰도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해서 아버님들이 지금 복수를 당하는 건데 지금 아버님들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자고요. 그 옛날에는 남자들은 그저 돈만 벌면 잘하는 줄 알고 나머지는 못해도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 용서가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분이니까 이제 그만 용서하시자고요. 그리고 복수 끝.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년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한 게 남편분들에게 아침밥의 의미가 어떤 건가라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남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들다. 아직까지 전업주분들 꽤 많거든요. 혼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를 아내가 일어나서 따뜻한 밥에 반찬 하나라도 차려주면 나를 이해해준다. 나에 대한 보상을 준다. 배려받는다. 존중받는다.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내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꼭 배를 차온다라는 게 동물적인 음식물 탄수화물 섭취한다 이게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그래도 존중해준다 이런 생각이랍니다. 아침밥이. 남편분들이 한결같이 아침밥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단적으로 아침밥을 안 해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밥 안 해주는 거는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 판례를 보면 아내랑 결혼할 때 남편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녀서 나이에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내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많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아침에 나갈 때 나 아침밥 좀 해줘라. 아내는 그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기업이 출근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아침밥을 해주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요.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나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결혼시켰을 때 밥만 하라고 한 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쁘고 하니까 아침밥을 못 해줬죠. 그때 남편이 결혼할 때 아침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해줬다. 그래서 그걸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아내분도 반설 제기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반설 제기했는데 남편분에게 위자료 판결이 내렸습니다. 아침밥을 비록 결혼할 때 약속을 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사유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가사 분담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아침밥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결국은 그 부부관계가 파탄난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있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부분이 파탄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랍니다. 통쾌하시죠? 이렇게 판결이 나서 아침밥을 안 해준다는 절대로 이혼 사유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분들에겐 대단한 자존감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한 것이 IMF 직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 전 세계 3위, 아시아 국가 1위, 일본을 제치고. 그래서 이혼율이 대단히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이 이혼율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아시아 1위입니다.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혼율도 숫자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이혼율은 내려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8만에서 10만 쌍 정도가 매년 이혼을 하고 있으니까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돌싱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만 누적해봐도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 번 이상의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추세, 양태가 변하고 있을까? 일단 유책사유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전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이제 부정행위입니다. 근데 정말 크게 변한 것이 폭행이에요. 올림픽 전에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남편분이 아내를 때리는 거, 폭행이었습니다. 지금은 폭행은 전체 이혼 사유에서 거의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책 사유가 대단히 큰 변화가 왔고, 또 아내분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부정행위가, 남편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아내의 부정행위가 상당히 늘어서 전체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 차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 분할에 대한 양상이에요. 과거에는 무조건 아내가 남편한테 재산 분할을 받아오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여자가 경제력이 더 많아요. 아내분이 남편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굉장히 크게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혼은 반드시 깨진다, 또는 대부분 깨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너무 공통적으로 재혼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3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재혼에서 오신 분들이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만은 정말 깨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을 했다. 정말 많이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봐도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재혼만은 깨고 싶지 않았고, 왜냐면 내 인생에 5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 사회가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또 처음엔 못 모르고 만났으니까, 하지만 재혼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났으니까 안 깰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깨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 5점을 남겼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게 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제 재혼이 많이 깨지는 이유는, 초혼에 만났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밭에 내가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재혼은 남이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무가 내가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가는 나무가 좋은데 이렇게 가고 있는 나무, 이게 꺾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되는 거를 무수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이 역설적으로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였으면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내가 꾸며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꺾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자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가 이렇게 어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혼에 또 실패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나에게 맞춰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더 견디지 못할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수술을 반복하면, 여러 번 해보니까 수술대에 떡 넣어서 불을 보면 담담할 거야, 이번엔 괜찮겠지 생각할 거라고, 수술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술을 반복한 분들은요, 누울수록 점점 공포감이 커진답니다. 이번엔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공포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재혼하는 분들은 내가 초혼 때 이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은 더 그걸 참아내는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먼저 더 손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남편의 폭행 때문에, 아내의 사치 때문에,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못해서 재혼을 했다가 그게 아닐 것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보인다라 그러면, 이 사람도 전 배우자랑 다르지 않을 거야, 바로 손을 놔버린다는 거죠. 이런 요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재혼이 자주 깨지는 건 뭐냐면, 이건 본인들의 의사하고는 다른 건데 자녀분들 때문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릴 때에 대한 문제고 자녀가 나이가 많을 때 많을 때의 문제로 깨지게 되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본능에 충실해서 자기 생모, 생부가 그립고 이런 나이잖아요. 근데 재혼을 할 때는 이 아이를 남자분들이 양육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또 아내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교육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 만나서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아이 양육하는 게 도움받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데, 이 두 아이가 피를 나는 형제들도 싸우는데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게 되는데 은근히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남편분인데 아내가 똑같은 나이에 이쪽은 아들 이쪽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내 아이는 학원 안 보내고 자기 아이만 학원을 보낸다라든가, 옷을 얘는 5벌 사주면서 난 1벌 사준다든가, 그걸 리스트를 쫙 뽑아왔어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초혼 자녀 같으면, 자기들 자녀 같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도 당연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감정이 생기면서 이제 이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새엄마 새아빠를. 왜냐하면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이제 결혼 과정에서 자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부 생모에 대한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새엄마 새아빠가 채워지는 거에 대한 대단히 큰 거부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재혼하시는 건 좋은데 그 자리는 비워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그 생부 생모에 대한 공간을 비워진 채로 두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채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걸 아이한테 줬다고 강요하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고,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게 되고, 어쩌다 밥맛 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말하기 싫으면 방에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족이 살 수 없다면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할 때 대부분 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배우자는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이혼의 원인을 작용하냐면,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했을 때, 사별을 했을 때 자녀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아하게, 고고하게 혼자 사시기를, 저희가 잘할 테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근데 사회가 변하니까, 연세가 너무 젊고 수명이 길어지니까 재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죠. 그렇지 뭐, 우리도 자녀들 결혼할 때 반대 안 하잖아요. 우리 결혼하는데 왜 재혼하는데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50대 재혼하셔갖고 60 넘어 70 넘어 이렇게 가시면 60대 중반쯤에 제 생각할 때 재산을 가진 쪽에서, 그게 안 입으린 남편이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에휴,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결혼 한 번만 할 거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못 볼 걸 보였다라는 회한이 오세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혼한 배우자 나머지 생 이런 거보다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 어느 날 서랍정리하다가 보험 보니까 뭐 몇억 원 탁 해서 뭐 나도 모르게 얘기도 안 하고 저 자녀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게 발견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진명의를 턱 넘겨주고 죽을 때까지 우린 여기 살게 해준대. 그럼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야? 가사 도움이야 그럼? 그렇잖아요. 나의 노후는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애들이 나 재혼하지 말고 우아하게 살길 바랬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부담 안 주고 이 양반하고 살면 애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부담은 안 주겠지.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 영감이 재산 다 애들한테 돌리고 나는 그냥 생활비 주는 것도 300주든지 200주든지 100만 원 주면서 줄이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감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도 많은데 영감이 먼저 가면 전체 애들이 나를 챙겨주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나는 빈몸으로 내 애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빈손으로 걔네들한테 부담 줘야 되고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오게 됩니다. 아내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이쯤에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이라도 좀 받아서 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 제발 돈 밝힌다 하지 마시고 돈을 목적으로 결혼할 때 이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입장 바꿔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아내분 입장에서 어떻게 빈몸으로 돌아가야 애들한테. 그래서 이혼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재혼을 했을 때 오히려 배우자들한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장을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두 분이 백년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상대가 여자분들 입장이 남자 입장에서 다른데,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돈 안 주는 남자입니다. 돈 안 주는 남자는 당장 생활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전제를 하지 않는 게 순수한 사랑이래요. 그때 정말 저는 화나는데, 그러면 남자분들한테 저렇게 묻습니다. 돈 안 주고 하는 결혼은 그럼 그건 책임 있는 사랑입니까? 이거는 책임하고 사랑이라는 경계로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생존이에요, 생존.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죠. 공기 빼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해야죠.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죠. 밥도 사와야죠. 반찬 다 돈이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당장 죽지만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랑은 오히려 없어서 살 수 있어요.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돈이라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남자가 돈을 안 주고 권력처럼 부리면 여자는 너무 불행해져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 안 주는 남자, 그 여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겁니다, 그거. 남자분들 그거를 여자분들이 돈 달랜다고 순수한 사랑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요. 근검절약하는 거하고 돈을 안 주는 짠돌이하고 구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 입장에서 이제 어떤 여자는 결혼하지 마라라고 권하고 싶냐면 바람기 있는 여자였어요. 제가 볼 때 유전자를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바람기가. 못 고치세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럼 남편분이 그걸 잡기 위해서 머리를 밀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집을 가둬놓고 나가기도 하고요. 별수를 다 해도 신발 들고 창문 넘어 나가고요. 끊임없이 남성 편려 가진 여성분들 애교가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자녀분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삽니다. 또 외도 한 번 하면 이혼하겠다 이런 남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소송에서 경험하기로는 남성 편력이 있는 아내분들 남자분들이 못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불행해 하시고 정말 그 남자분들이 오셔서 펑펑 우세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아내를 펑펑 우시면 돼서 남성 편력을 타고난 그 아내분들 좀 가려주시라고 하고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남자분이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나를 잡아놓고 약혼을 했죠. 여자분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소장을 이렇게 봤더니 여태까지 만나서 먹은 밥값, 그 차 사준 값, 차 기름 넣어준 값 전부 청구해서 기사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인정 안 될 건데. 그리고 뭐 한다고 빌려준 돈이 다 들어왔어요. 조정이 열렸어요. 판사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빌려준 돈은 갚으시자고요. 판사님 봐도 너무 괘씸하니까 여자분이. 왜냐고요? 여자분이 어디서 발각이 됐느냐. 모텔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남자분이 사준 차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 모텔 근처에 차를 불법 주차한 거예요. 차 빼가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게 남자분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잡아놓고 결혼 선물로 차를 사줬는데 그 차를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모텔을 간 거죠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저도 그런 조정 들어가면 고개를 안 듭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심했죠. 이런 경우 그건 편력이죠. 결혼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혼 고민하시는 분들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혼하시면 힘들어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바로 이혼을 가니까 일단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성 여성 아무것도 계급장 다 띄고 직업 띄고 재산 다 띄고 그 남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왜 중요하냐고요? 그래야만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서 이 정도면 사라져야지 하는데 우리가 소개받을 때 그 조건 있잖아요. 한두 개씩은 꼭 거짓말이나 과장된 게 있어요. 이게 발각되면 바로 이혼하시려고 들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에 예민한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 거, 이 정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밥 먹을 때 트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잘 때 깨우는 거 정말 불같이 화냅니다. 내가 예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달라요. 나는 남편이 돈을 쓰는 거에 예민한가? 바람 피는 거에 예민한가? 기준을 정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을 팔아먹어도 다시 사다 준다. 근데 외도하면 끝. 이렇게 예민한 거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상대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또 하나 재혼은 초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초혼할 때는 나는 10평짜리 집을 받은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근데 재혼하면 3평 빼야 돼요. 나 7평이에요. 근데 10평을 자꾸 회복하려고 드시는데 3평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전원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고 특히 자녀들이 있어요. 부부야 뭐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이 자녀들 때문에 이 사람은 연락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3평의 여지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 부분 꼭. 근데 이거 끊임없이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꾸 단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끊습니다.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재혼은 대부분은 몇 년의 공백기를 갖고 재혼을 해요. 그럼 그 사이에 무서운 습관이 생깁니다. 혼자라는 습관이 생기면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혼자가 익숙해지고 혼자가 편해지는 습성이 생겨요. 재혼한다고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재혼했는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싫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상대 배우자는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혼자라는 습관이 생기면서 어느 날은 혼자서 새벽에 영화 보러 가고 싶고 서재에 앉아서 혼자 캔맥주 하나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혼자라는 습관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재혼을 후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만 하시면 뭐 시부모님이 잘못한다, 장인장모가 잘못한다라든가 애들이 속썩인다라든가 어느 정도 극복하실 수 있어요. 재혼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현재의 혼인관계를 만약에 유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실 거예요. Thank you.